지명 통보라는 것은 먼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기, 횡령, 부정수표, 단속법, 배임 등에서 이게 주로 경제범죄에서 이 기소중지자가 많은데 이런 경제범죄 중에서 초범이고 엔드죠. 초범이거나가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명통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부 배 초범이니까 최초 500만원 되겠습니다. 500만원 상금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그 축구 선수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명 통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축구대회 나가보니까 사령부배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각 중대별로 처음 하는 거라서 최초 500만원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령부배 축구대회 최초 500만원 상금. 지명 수배가 여러 건일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검거관서에서 그 수배 관서가 여러 군데니까 어느 관서에 먼저 보내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매기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 시, 중, 동거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는 이제 공무원 시험 말하죠. 우리 경찰에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은 이제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마음에 맞아서 애인 관계로 발전하고 뭐 어떤 경우는 또 동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공시중 동거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를 보면은 유언은 5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5인 이상이 출석을 하죠. 조금 특이합니다. 요런 규정이 그 고청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7에서 1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회의할 때는 또 5내지 7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의결 정족수는 5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 가반 찬성입니다. 고청심사위원회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죠. 정말 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5인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독수리 오영재 수배하느라 공수위죠. 그래서 수배하느라 고충이 많습니다. 독수리 오영재가 뭐 지구를 지키느라 저쪽 뭐 미국 쪽에 갔다가 유럽 쪽에 갔다가 아시아 쪽에 갔다가 바쁘겠죠.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 수배하려면은 고충이 많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두 분이 이제 공시생이죠. 공시생인데 이제 공시 중에 동거가 되겠습니다. 리드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 기법 단계가 이제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알아야 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면은 자, 직접 대면 수사관은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정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울한 기분 달래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울한 기분에서 우와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동. 그래서 우동이 되겠습니다. 우동으로 우울한 기분 달래준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택일 질문.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두 가지 선택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 강한 압박이죠. 이렇게 해도 혐의가 인정되고 저렇게 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두 가지 선택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단계를 두 문자를 따면 대화, 부인하고 격파하는 관우양, 세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대화를 부인하고 격파해버리는 관우가 있죠. 우리 삼국지에 나는 관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 관우입니다. 관우양, 세지.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관우양이 되겠습니다. 대화 부인하고 격파합니다. 관우양, 세지. 편철 순서가 중요하죠. 이제 사건 송치서는 기록의 맨 첫 장에 앞머리입니다. 앞머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한 장이죠. 그리고 이제 압수물 총 목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록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가 들어가고 나머지 서류가 이제 뒤이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압수물 총 목록이 기록 목록보다 앞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서는 이제 목록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서류 뭉치 구멍을 뚫어야 되죠. 구멍 뚫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매번 이제 구멍 뚫는 거, 뭐 이렇게, 혹은 펀칭기,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머리를 따보면 송압기가 됩니다. 송압기. 송압기가 그 구멍 뚫는 펀칭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낼 송자에 압력을 보내는 거죠. 그러한 기기,
그러니까 송압기가 아마 펀칭기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철할 때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송압기로 구멍을 뚫어서 편철한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의견서는 이제 송압기 다음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적용법조를 내키지 않은 요령은 행법 총칙 규정을 인용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 상, 누, 경, 필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나 교사범, 종범을 먼저 적고 상산적 경합범을 먼저 적고 다음 누범, 경합범 이건 이때는 이제 실제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적 몰수 순서로 기재를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임의적 몰수는 안 적죠. 필요적 몰수만 이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문자만 하면 공상 누경필이 됩니다. 공상을 당해서 누운 경필이가 되겠습니다. 죄명표에 있어서 특별법은 원래 뒤에 그 죄명을 적지 않는데 특별히 적어야 될 것들을 이 예규에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법률에 있어서는 특별법 뒤에 그 죄명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외워야 됩니다. 이제 뭐 도교, 성매매, 처벌, 방지, 아동, 성, 학, 복, 특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교에서는, 도교는 원래 이제 무위자연설이죠.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 살아갈 것을 이제 주장하는 종교죠.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처벌, 방지하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동, 성, 학, 복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 성학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아동 성학복에 대해서는 특가경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죠. 여기서 특가경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것은 이제 경형이라고, 중국에서 경형이라는 것은 그 죄명을 이 몸에 새기는 형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성학복이라고 자신의 몸에다가 이렇게 죄명을 새기고 있죠. 상당히 좀 징그럽고 끔찍하죠. 특별히 가중된 경이죠. 특가경은.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드는데 이것도 너무 좀 말이 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성폭력 범죄 처벌법, 또 성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아청 성보호법,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아동학대 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또 아동에 관한 범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동성 범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도교에서는 아동성 범죄에 대해서 특가경으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이 간편하고 또 암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똑같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한 편만 씌워가려고 이렇게 반씩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보, 마마부가 되겠습니다. 국보급의 어떤 그 마마부죠. 마장부입니다. 그 어떤 말을 타고 기교를 부리는 그런 팀이 되는 것이죠. 국보급의 마마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공연이죠. 수정체와 화폭에 담아야겠죠. 자, 지금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국보급 그 마마부 공연을 화폭에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수정체에 담는 거죠. 자, 이 말은 조금 상당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광경을 수정체와 화폭에 담는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 위의 것은 조금 뭔가 억지로 만든 느낌인데, 아래 것은 상당히 그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실무종합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온 것이 있죠. 부정수배 단속법은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 아닙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부정경제 방지법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수배 단속법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흔하게 우리가 쓰는 법인데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 3개가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관련해서 신체 정신적 장애인은 형사법에서 피의자인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인 경우는 다 의무적입니다.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이니까 전체가 의무적이고 여기서는 피해자는 또 의무적이고 또 발달장애인은 또 전체가 다 의무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자는 다 의무적이죠. 우리가
피해자 개념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전문가 의견조회는 보면은 이제 우리 승법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때도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량적입니다. 전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량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또 장애인인 경우라면은 이때는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찰관이나 또 뭐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문가 의견 조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그런데 진술 조력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때는 항상 재량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항상 재량적인 것이죠. 자, 영상 촬영을 보면은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은 이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성폭법에도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 관련해 가지고 성폭법이라든가 또 발달장애인법에는 우리 전담 경찰관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아더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연자의 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보면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좀 빗대가지고 관계는 필수, 조력은 선택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쉽게 기억이 되겠죠. 원래 연애할 때는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조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사범과 구류, 19세 이상하고 또 19세 미만, 19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 공범자, 또 신체 장애인은 이런 사람들은 서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이제 구미 공장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미 쪽에 가면은 이 공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장도 많죠. 그래서 구미 공장은 분리해야 된다. 이제 포박을 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구류를 선고한 사람, 그리고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에서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포박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해야 되는 경우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사람들을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두 문자를 따면 구, 감, 고, 장, 임이 되겠죠. 그래서 구감을 강으로 이렇게 바꾸면 구강 고장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환자죠. 그래서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범자를 보면은 먼저 조폭이 되죠. 조폭은 뭐 어떤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그런 규정이 없죠. 조폭은 그냥 무조건 하고 우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만 받아도 우범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폭파 핵박범이죠. 이 사람은 이제 벌금 3번입니다. 금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암기는 벌금이 3번이니까 3입니다. 3. 쓰벌입니다. 벌금이죠. 쓰벌. 그리고 폭파죠. 폭파시켜버려. 전라도 사투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보통 욕을 할 때 씨발 그러죠. 근데 전라도에서는 쓰벌입니다. 쓰벌. 벌금이기 때문에. 자, 살방약총은 금고죠. 그리고 강절마는 금고를 3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강절마의 경우가 가장 우범자가 되는 요건이 까다롭죠. 금고를 3번이나 먹어야 우범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절도라든가 또 마약 같은 경우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를 한 번 하게 되면은 뭐 출소를 하더라도 또 2번, 3번 하게 되고 마약도 마찬가지죠. 강도도 절도랑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고 3번이기 때문에 금세입니다. 금세. 금세 강절마를 하는 거죠. 금세 강절마 하는 사람은 우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우범자 관리 기간을 보면은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에 출소를 했으면은 우범자에 편입되고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3년 이하면은 3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하고 3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규칙에서 모든 숫자는 다 3이죠. 33, 33, 3입니다. 그런데 3이 5개나 있네요. 3이 딱 5개 있는데 5년짜리가 딱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범자에 대해서는 53입니다. 53.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이제 우범자가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1253. 자기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지? 1253. 그렇게 해서 5년하고 3년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수사의 재원칙입니다. 로카드 원칙. 자,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이름이 이제 로카드입니다. 뒤에 카드가 보이죠?
카드에 접촉하면 뭐가 남죠? 영수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는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명언을 말한 사람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리츠 공식은 직장 온도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모이면은 우리가 직장에 다 모이죠. 직장에 모리지라는 말을 바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스텐 법칙이 있습니다. 시체 굳음의 순서를 정하는 법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시체가 딱 굳어 있는데 니스텐 사람이 가서 이렇게 탁 찔러보고는 니스텐이가 그랬죠. 니스텐? 그랬죠. 그래서 시체 굳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니스텐? 그렇게 보면 되고, 지문분류법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헨리입니다. 헨리는 이제 앞에 핸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문은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란 말을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체 얼룩의 색깔에 대해서 이것을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선홍색을 보면은 익산화 동살,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가 이제 사이안칼륨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익동, 일산가리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길동이 아니죠. 홍익동, 일산가리. 자, 암적색은 목맴 시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목맴으로 암기하고, 암갈색은 염소산 칼륨, 아질산 소다입니다. 이것은 염소, 아질, 갈번 이렇게 암기합니다. 염소들이 보면은 이 바위산을 잘 올라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미끄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아질, 갈번 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녹갈색은 이제 황화수소 중독인데, 이게 수소입니다. 자, 미국의 월가에 가면은 커다란 황소상이 있습니다. 그 황소상이 녹이 슬었다고 생각을 하고, 녹슨 수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갈색이 되겠습니다. 백고라는 성인은 7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소아는 4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성철, 소사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되게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화장을 했지만은 원래 소사라는 뜻은 이제 불에 타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돌아가시고 화장한 것과 좀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철 소사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자, 성폭력 범죄를 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자, 검사나 사경은 수사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성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 성공이 되겠죠. 앞선 강의에서 우리 특강법에서는 이제 잔충, 성공이라는 것이 있죠. 살인 등 특별한 범죄에 있어서는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성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법에서는 이제 성충, 성공이 되는 것이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이 다 공개가 됐죠. 특검법에 의할 때는 이제 제주 그 고유정 살인 사건, 이 사건에서 또 고유정이가 얼굴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망인조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약에는 천연마약, 합성, 반합성, 한혈마약이 있죠. 천연마약에는 양귀비에서 아펜을 만들고 몰핀 만들고 몰핀에서 또 어떤 물질을 넣어서 헤로인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양귀아파가 되는 거죠. 양귀아파, 모해 이렇게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연마약의 종류를 보면은 이 끝에 인자가 들어갑니다. 인은 이제 영어로 인사이드라는 뜻이죠. 인이 들어가는 것은 천연마약이다. 마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합성마약은 패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펙시펜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너무 암기하기 어렵죠.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합성 마약에는 헤로인이 있고 옥시코돈, 하이드로폰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데 그하고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폰. 자, 헤로인은 반합성 마약입니다. 반합성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천연 마약하고 합성 마약하고 그 중간쯤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합성 마약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인이 들어가죠. 인이 들어가지면은 헤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인이죠.
천연마약인지 합성마약인지 헷갈리는 인이다. 그래서 반합성마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제 옥시코돈이 있는데, 이 한해 마약에 보면은 전부 다 코가 들어갑니다.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코가 들어가죠. 그런데 옥시코돈도 마찬가지로 코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제 반합성 마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코돈이니까, 혼돈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혼돈스럽기 때문에 반합성 마약이다. 헷갈리는 인이라서 반합성 마약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약간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뭐 코가 들어가면은 한여마약이고 인이 들어가면은 천연마약,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엑스터시를 보면은 클럽 마약, 폭 마약, 또 도리도리라고 불립니다. 그 클럽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를 한답니다. 이걸 먹으면. 그래서 이게 포옹마약이라고 하고 도리도리라고 하니까 포도리가 되겠습니다. 엑스터시는 엑스면이죠. 엑스면은 포도리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러미나는 이제 덱스트로메트로판입니다. 요 이름도 같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상당히 길죠. 진의 거담제로 쓰입니다. 진의 거담제라는 것은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구입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뭐 소량을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쭉 모아가지고 뭐 마약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의존성과 독성이 없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사용한다. 술에 타서 마시면서 이것을 정글 주스라고 합니다. 정글 주스가 러미나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러미나를 보면은 그 미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나리 주스. 우리 미나리 주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대치주구대 있을 때 사무실에서 미나리 주스를 받아서 이렇게 한 2달 동안 먹어봤어요. 맛은 좀 별론데 뭐 이게 장에 좋다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주스가 있듯이 정글 주스가 있다는 겁니다. 정글 주스를 보면은 미나리 주스를 생각을 해서 그것은 러미나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SD입니다. LSD는 우리 이세돌이죠. 이세돌의 그 영문 이니셜이 LSD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곡물의 곰팡이, 보리밑가게 추출하고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이세돌이 바둑이 강력하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뭐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D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색, 무치, 무미합니다. 상당히 건조하죠. 이세돌이 그 바둑 쓸 때 보면은 감정 변화가 없고 표정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무색, 무치, 무미하죠.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종이에 묻혀서 그걸 뜯어가지고 입에 넣기도 한답니다. 중독이 되면은 마약을 하지 않아도 환각 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플래시백이 어떤 현상인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이제 하지 않아도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래시백이고, 플래시백 현상이 일어나는 마약이 LSD라는 것, 그렇게 연결해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플래시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 그 비추는 후라시잖아요. 후라시를 영어로 하면 플래시가 됩니다. 이것을 길을 걸어가다가 뒤로 싹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걸어온 과거가 보이겠죠.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그런 과거가 보이는 거죠. 마약을 하지 않아도 마약을 했던 그런 과거가 보이니까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영어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야바라는 게 있는데요. 야바는 야한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면 그 야한바가 많죠. 유흥업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 있는 마약인데, 카페인에다가 필로폰을 혼합을 해서 순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뭐 순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가격이 싸고 또 유흥업소에서 좀 흔하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스카린은 카에서 이렇게 주목을 해서 카에서 가시를 생각합니다. 가시는 선인장이죠. 선인장 페이오트에서 추출 합성한 것입니다. 자, GHB는 이제 물뽕이죠, 물뽕. 여기서 GB가 있으니까 짬뽕으로 기억을 합니다.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이 아닙니다. 짬뽕이 되는 겁니다. 무색, 무취하지만 짠맛이 납니다. 술에 타서 먹이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이렇게 되고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3시간 지속이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24시간 내에 인체에서 사라져버려요. 물뽕을 먹었다는 것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S정이 있습니다. S정은 이제 스탑으로 생각합니다. S가 나오니까 스탑으로 생각을 해서 골격근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인사불성이 됩니다. 몸의 기능이 다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폐 기능까지도 정지가 되기 때문에 호흡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몸의 그 기능이 스탑이 되니까 뻣뻣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혀가 스탑이 돼서 혀가 굳습니다. 그것이 바로 S정이고 스탑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혈액봉이죠. 이 부분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또렷하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식욕 감퇴, 환시, 환청, 편집 증세, 과민 반응, 피해 망상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엑스맨이 되겠죠. 포더리 엑스맨, 이세돌이 되겠습니다. 이세돌의 이니셜이죠. LSD. 그래서 특디 실상으로 안개를 하고, 다른 것도 보면은 요 두 가지는 또, 그 권리가 2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근데 실상은 10년만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요것은 둘 다 이제 CS로 나옵니다. 또 10년 할 때도 CS 나오죠. CS로 나오는 것은 권리가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